자, 삼육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 3학년 역사 담당 이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요. 우리 직접 만나서 한 2주 동안은 열심히 수업하고 또 서로 질문도 하고 또 서로 얼굴 보면서 좀 더 좀 적극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확대돼 가고 있죠. 확산돼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학기 동안 여러분하고 짧게나마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게 됐고 서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된 상황에서 2학기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좀 상상하면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려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하네요. 좀 익숙하고 어색하지 않고 여러분도 좀 그렇죠? 제 목소리나 느낌 또 실제로 선생님하고 얼굴도 보고 했으니까 이 수업이 조금 더 친근감 있고 원격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실에서 서로 수업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친밀감 있고 좀 편안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사 첫 시간인데요. 뭐 진도를 나가기에는 여러분 어떠세요? 부담스러우세요? 오늘은 진도를 나가기보다 우리가 2학기 때 무슨 공부를 할지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보고 중국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단원, 예, 2학기 때는요, 이 3단원부터 배워요. 우리 1단원, 2단원까지는 바로 1학기 때 다 배웠어요. 지금 여기 1, 2, 3단원 다 한국사죠? 네, 한국사인데, 한국사 1, 2, 3단원인데, 그 중에서 1, 2단원은 우리가 1학기 때 다 배웠습니다. 광복하는 것까지 배웠죠? 이제 광복을 코앞에 두고, 이제 일제강점기 마무리를 배웠어요. 이제는 뭐를 배우겠어요? 예, 바로 광복을 배우겠죠. 여기 보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광복이 출발점이 돼서 쭉 대한민국 정부도 수립하고 근데 안타까운 사건이 6.25 전쟁이 발발하죠. 그리고서 6.25 전쟁 이후 남북 분단이 좀 더 확실히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남쪽 대한민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민주주의에 관한 사건들 및 또 경제 성장의 과정들을 쭉 정리해서 배울 겁니다. 또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통일 방법, 통일을 향해 나가는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배울 건데 바로 한국 현대사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현대사. 그래서 2학기 때는 3단원 하나만 한국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로 들어갈 건데요. 세계사는 우리 옛날에도 1학기 때도 얘기했지만 4, 5, 6이 세계사인데 우리 1학기 때는 4단원까지만 바로 세계사를 배웠습니다. 그쵸? 네, 4단원. 제국주의까지, 시험 범위도 제국주의까지 제가 출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학기 때까지 배운 거고, 그럼 나머지 5단원, 6단원이 여러분 3학년 때 배울, 3학년 2학기 때 배울 이제 내용인데요. 5단원은요, 어, 우리 제국주의 때문에 피해를 받은 식민지 국가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 다 대부분 어떻게 지배를 당하고 서양 열강들한테 어떻게 침략을 당했는지에 대한 과정들 그걸 배울 거고요. 이 6단원은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서로 땅 따먹기 놀이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한계점이 다다랐겠죠. 이제 땅이라는 게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구에. 그래서 서로 땅 따먹기 하다가 서로 싸웁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싸워요? 2번이나 싸워요. 그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너무 많이 들어봤죠? 1차, 2차 세계대전. 예,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현대사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2학기 때는 비중이요. 세계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2시간은 세계사, 그 다음에 1시간은 한국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도 아무래도 세계사 문제가 훨씬 더 비중이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2학기 때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첫 시간, 저랑 첫 시간에 배울 나라가 청나라인데 청나라가 어디죠? 네, 바로 중국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청나라 공부하다 보면 제가 2학년 때 2학년 때 수업, 역사 수업에 관한 얘기도 같이 겸하면서 2학년 때 중국사 배웠죠? 뭐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건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2학년 때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는 다 기억이 안 나죠. 우리 시험 볼 때 모든 지식을 토해내듯 시험을 풀고 그 다음에 시험 끝나면 다 까먹는 그런 성향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요. 뭐 역사는 암기가 많고 내용도 많으니까 그거를 계속 기억한다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중국사를 한번 간단하게 흐름을 잡아보기 위해서 오늘 약간 교양 수업처럼 역사 교양 수업처럼 중국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훑어볼까요? 자, 우리 중국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하진 않을 거예요. 중국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겠는데 오늘 우리 자, 중국사를 한번 흐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국사는 왜 중요할까요? 왜? 예. 올해만 해도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뉴스나 매스컴에 언급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워낙 유명한 나라가 됐죠. 그러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중국은 우리 이웃 나라로 우리나라 역사와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사 배웠으면서 느꼈겠지만 늘 주인공은 아니지만 거의 주조연급으로 나오는 나라가 중국이죠. 자, 중국의 역사는 늘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동북공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중국이요 우리나라랑 붙어 있잖아요. 특히 그 만주나 간도 땅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 역사나 발해 역사를 본인들의 역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의 역사 분쟁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역사 분쟁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성으로 영향력이 높고요. 또 4대 문명의 발상지인 황하 문명이 시작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또 엿볼 수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나라예요. 오래된.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받아들이면서 솔직히 성장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이 시대에 중국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현재 모습을 분석하고 또 미래 사회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고요. 솔직히 말해서 내수 경제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수 경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돼서 자기네 나라에서 소비가 되는 경제 규모를 내수 경제라고 하는데 보통 인구수가 1억 정도는 돼야 내수 경제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가 좀 적죠. 근데 중국은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는 우선 크고 많고 해서 본인들이 혼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는 그런 자부심과 자존감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감, 자존감, 하다못해 자만심까지 느껴지는 이 중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분석하고 앞으로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라는 걸 예상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그 과거의 역사를 조금 흐름을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그 중국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사귈 때도 어때요? 예, 그 친구의 과거, 그 친구의 성향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너는 중학교 때 어땠어? 뭐 초등학교 때 어땠어? 넌 어렸을 때 어떤 추억이 있어? 너네 가족 관계는 어때? 이런 거 물어보면서 서로 이제 관계가 좀 깊어지고 친해지잖아요, 친구끼리도. 그런 것처럼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 어떤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면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느낌, 성격, 성향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어서 중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중국을 알 수 없어요. 예, 중국의 역사 문화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중국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야 이 세계화 글로벌한 시대에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중국을 우리가 좀 잘 외교 관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학교는 또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학교죠. 예, 그래서 중국어 잘하는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선생님은 중국어 잘 몰라요. 시에시에, 니하오 이거밖에 모르는데 친구들 보면 중국어 잘하는 친구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예, 그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뭐 중국어로 전공을 한다던가 중국어를 좀 더 깊게 배우고 싶다면 이 중국사도 같이 좀
세트로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야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중국사를 한번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사. 자, 우선 중국은 요 황하 문명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4대 문명 기억나세요? 4대 문명 뭐가 있었죠?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 4개의 문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최초로 이제 문명 국가 인간들이 모여서 좀 사람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자도 나오고 농사도 짓고 이제 나라도 건설하고 그렇게 최초의 4개의 국가가 황하 문명이에요. 4개 국가 아니 4개의 지역이 황하 4개의 지역이 있고 그 중에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황하 문명이죠. 선생님이 자꾸 말이 꼬이네요. 다시. 예. 그 4개의 문명 중에 이제 그 황하 문명이 있고 그 황하 문명이 중국의 뿌리다. 근데 이 황하 문명이 꼭 중국만의 뿌리가 아니라 이 황하 문명은 이제 동아시아의 뿌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뭐 동남아시아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 중국이란 나라를 탄생시키는 뿌리가 된 게 황하 문명이었고 이 청동기를 바탕으로 해서 황하 문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 국가로 하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최초 국가가 고조선이죠. 네, 중국은 하나라. 근데 원래 이제 하나라가 원래 그 신화 속의 나라였어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실제로 하나라가 있었다고 이제 중국에서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문물이나 기록을 통해서 발견을 해서 하나라가 있구나. 그러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는 하나라는 신화 속의 나라였어요. 신화. 그냥 뭐라 그럴까? 진짜 나라는 아니고 약간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화 속의 나라였는데 진짜 하나라가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가 좀 더 깊었다. 더 길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죠. 그 기록 별로 내용은 없어요. 하나라가. 예, 하나라가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 이 갑골문이 뭐냐면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막 새긴 글씨 기억나요? 어쨌든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시험 범위 아니고요. 3학년 할 것도 많은데 굳이 제가 구구절절 설명은 해드린다는 건 여러분한테 부담이 갈 것 같은데 은나라에서 그 점을 보기 위해서 만든 문자, 그러니까 점 치는 거, 뭐 사주팔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점 치는 걸 보기 위해 만든 뭐 문자로 이 갑굴문이 나중에 이제 중국의 한자가 돼요. 중국의 한자.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주나라는 봉건제인데 봉건제는 왕은 있지만 왕이 전체를 다스리지 않고 여러 나라로 쪼개서 다스리는 게 봉건제입니다. 그 서양의 봉건제랑 비슷한데 이것도 뭐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유럽의 봉건제는 뭐 쌍무적 계약관계고 동양의 주나라의 봉건제는 혈연관계의 봉건제다. 뭐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도 돼요. 그냥 그런 주나라가 있었다. 근데 제가 왜 봉건제를 얘기하느냐? 나라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여러 개로 진짜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주나라가 왕권이 세질 않고 지방을 자기 아들, 딸, 뭐 친인척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라가 찢어져요. 여러 개의 나라로. 춘추 전국시대 혹시 기억나세요? 이 춘추 전국시대가 바로 공자, 뭐 맹자, 뭐 순자, 뭐 이런 제자백가들이 탄생했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전쟁이 굉장히 심했고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여러 개로 찢어졌어요. 얼마나 정신없고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혼란함을 극복하기 위해 공자, 맹자, 순자 뭐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위기, 되게 힘든 전쟁 속에서 영웅이 태어나고 오히려 사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늘 전쟁이 일어나고 늘 혼란스러우면 우리는 이제 너무 힘들겠지만 춘추 전국시대는 철기가 등장하면서 무기와 농기구가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전쟁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농기구가 철제 농기구니까 농사도 잘 돼서 생산량도 많아져서 인구도 증가하고 인구 증가하니까 자연스럽게 또 전쟁도 증가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니까 학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 혼란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고민과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 그래서 제자백과 사상들이 등장을 하는데 2학년 때 배웠던 거 솔직히 기억은 안 난다고 하지만 아주 희미하게 좀 기억이 날까 말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국은요.
남자친구들 같은, 아니, 남자친구들한테만 얘기하면 너무 또 여자들, 친구들 섭섭하려나? 예. 삼국지라는 책을 통해서 중국 역사에 대한 친근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중국 역사를 오히려 저보다 상식적으로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춘추전국 시대 때 뭐 사자성어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주나라 때는 뭐 주지육림, 춘추전국 시대 때는 와신상담, 요런 어떤 사자성어의 역사도 중국 역사와 같이 시작을 해요. 어, 그 다음에 진짜 유명한 거, 진나라. 진나라. 진나라가 영어로 CHIN이에요. CHIN. 거기다 뒤에 A를 붙이면 뭐가 돼요? CHIN에 뒤에 A를 붙이면 차이나. 그렇죠? 중국의 시발점이다. 진나라는 중국의 시발점이에요.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진나라를 통해서 탄생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선생님이 전에는 중국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아니, 중국의 뿌리인데 여기는 좀 흩어져 있다는 느낌이라면 이걸 하나로 묶었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그게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시황제죠. 이 춘추 전국시대 때 진나라가 이 춘추 전국시대를 다 통일을 하고 하나의 나라인 진나라를 만들었고요. 자기가 최초의 황제라는 뜻에서 시작할 시자에다 황제해서 시황제라고 합니다. 황제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중국 안에서. 신기하죠? 황제는요, 인물이에요. 어떤 신화 속의 인물이에요. 제우스나,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나 뭐 포세이돈 같은 신화 속 인물이에요. 근데 그 황제라는 이름을 따서 어떻게 보면 대표자로 사용하게 돼서 그 이후로부터 중국은 왕을 황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우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솔직히 여러분 단군 조선 있잖아요. 단군 조선, 고조선, 여기 고조선. 그 단군 왕검의 단군이요. 이름이 아니라 뭘까요? 예, 그 사장님 같은, 왕 같은, 아니면은 어떤 대표자 같은 타이틀의 그 자리이지, 그 단군이 사람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단군이 사람 이름이었죠. 그러나 그게 이제 나중엔 직책이 된 거죠. 직책의 직함. 음, 이해되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가볍게 들으세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진시황제 하면 뭐가 유명해요? 불로초가 유명하죠. 불로초. 예, 자기는 죽기 싫어 해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애들한테 신하들한테 맨날 불로초 구해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진시황제가 수은 먹다가 수은 중독으로 죽습니다. 수은이 색깔이 안 변하니까 그걸 먹으면 자기도 안 변할 줄 알고 수은하고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그 약 일반 수은을 그냥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은하고 약간 그런 거 있죠. 한약재하고 같이 이렇게 뭉쳐놓는 공진단 같은 거? 공진단에다가 이제 수은을 묻혀서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먹고 나중에 이제 수은 중독으로 죽었고 뭐 수은으로 수영장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잘 몰랐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수은이 몸에 안 좋다는 걸. 그러다가 죽었어요. 50세? 60세 다 돼서 죽었나? 50대에 죽었나? 그래요. 생각보다 일찍 죽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50대, 60대 초반에 죽는 건 또 일찍 죽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군현제라는 건 뭐냐면 이 봉건제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이 전체를 다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주나라는 막 왕이 지방을 친인척들한테 나눠줬다면 진시황제는 지가 다 지방, 절대로 나눠줄 수 없어. 내가 다 다스릴 거야. 그랬던 정책이 9년제니까 왕권 강화. 그다음에 그 유명한 만리장성이 진시황제 때부터 세워졌습니다. 정확하게 완성됐다기보단 만리장성이 진시황제 때 세워졌다. 근데 만리장성 세우는데 너무너무 백성들이 힘들어서 우리 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세울 때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경복궁 세우는 걸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나라도 만리장성 세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진승5광의 난으로 진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면 또 나라가 멸망해요. 뭐 아주 강력한 통일 정책을 시행한 진시황제의 진나라는 약 15년 만에 망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한나라인데요. 여러분 한나라가 이제 한자 한쪽의 그 한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나의 시작이라면 중국의 한족의 시작이 요때.
그리고 한나라는요, 꽤 오래 갔어요. 물론 전한, 후한으로 나누긴 하지만 약 500년 정도로 유지가 됐던 나라고, 한나라에서 이제 유교 문화가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중국 하면 유교잖아요. 그 다음에 비단길이 뚫립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무용로를 이제 체계적으로 시작했던 나라가 한나라고요. 한자, 이 각골 문자를 한자로 정착화시킨 한나라. 그 다음에 야, 우리는 이제 같은 민족이야. 그래, 우리 민족을 뭐라고 할까? 한족이라고 하자라고 틀을 잡았던 나라도 이제 한나라입니다. 근데 이 한나라가 나중에는 이제 나라가 세 개로 쪼개져요. 맞아요. 그 유명한 삼국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한나라가 세 개로 쪼개져서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는데 이때 되게 복잡해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로 찢어졌다가 그게 진나라로 통일되는데 그 진나라가 요 진나라가 아니에요. 한자가 달라요. 그러다가 그 진나라가 다시 쪼개져. 남북조 시대로 쪼개져. 되게 복잡했어요.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삼국지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뭐 위나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조조. 그 다음에 진나라는 미안해요. 위나라, 총나라. 총나라가 바로 그 유비죠. 오나라가 송권. 그 유명한 삼국시 시대가 요 시대입니다. 요 밑에는 뭘까요? 바로 우리나라와 그 중국 간의 그 어떤 나라 연결고리예요. 우리나라도 중국이 막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세워줄 때 우리나라도 고조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고옥동. 근데 이 고조선이 누구한테 망하냐면 한나라한테 망합니다. 한나라한테 망하고 이제 살짝 부고옥동삼 생기면서 위진남북조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때 중국도 삼국지 시대였어요. 예, 재밌죠? 우리나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요거 위진남북조 시대도 이제 삼국시대. 요게 이제 딱딱 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시대가 고조선, 부곡동선, 삼국시대가 약간 서로 이제 얽혀 있어요. 얽혀 있어서 요 한나라를 기점으로 고조선은 한나라한테 멸망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부터 좀 낯익은 나라들이 나올 거예요. 요 위에는 조금 나라들이 낯설었을 텐데 여기부터는 좀 낯이 익어요. 왜냐면 한국사에서 주구장창 나왔던 나라들입니다. 수나라. 맞아요. 그 살수대첩의 수나라입니다. 고구려 쳐들어왔다가 아주 대박 그 당하고 돌아갔죠. 약 30만 대군 데리고 들어와서 약 2,300명 남기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30만 대군에서 2,300명 남고 다 죽었다면은 그냥 볼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우아하고 놀라더라고요. 자, 30만 원이란 돈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근데 2,300원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0만 원을 내가 들고 이제 밖에 나가서 놀려고 오늘 하루 종일 놀아야지 하고서 나가서 오는데 돈 다 누구한테 소매치기 당하고 2,300원 남았다고 보세요. 집에 올 차비만 겨우 건졌네요. 예, 살수대첩 그렇게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시킨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는 과거제를 시행하고 강과 강을 뚫는 대운하를 건설하면서 굉장히 무리한 토목공사를 통해서도 백성들의 원성이 심했어요. 이런 걸 보면 참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백성들한테 계속 뭘 공사를 시키면 백성들이 화를 내요. 그래서 수나라도 30년 만에 망합니다. 대운하 뚫고 살수대첩에서 망하고 하니까 나라가 견디겠어요? 백성들 나가가지고 다 전쟁터 나가서 죽고 공사하다가 죽고 그러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30년 만에 망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한 나라로 율령 한자 유교 불교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아시아에 뿌려요. 그래서 유교 한자 율령 한자 유교 불교가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공통점으로 나오는 역사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그만큼 굉장히 교류도 많이 하고 힘도 셌고 파워도 세서 동아시아의 질서를 어떻게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나라 때까지는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예요.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수나라 때까지 삼국시대인데 당나라 때 왜 신라가 당나라랑 손을 잡고 삼국통일을 하죠. 그러면서 발해와 통일신라가 우리 한반도에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걸 남북국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삼국시대 때는 막
기억이 날 거예요. 뭐 중국 남조와 교류를 했다. 중국 북조와 교류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수나라와 고구려랑 싸웠다. 뭐 이런 얘기 들렸죠? 기억나죠? 한국사는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래서 요 수나라 때까지는 삼국시대고 당나라 때부터 왜 신라가 당나라랑 교류를 하고 발해도 처음엔 당나라랑 사이가 안 좋다가 나중엔 당나라랑 교류를 하고 당나라가 그래서 발해를 뭐 해동성국이라고 부르고 기억나죠? 그 시대예요. 자, 그 다음에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요거는 너무도 많이 들어본 나라일 겁니다. 이 송나라, 원나라는 우리나라의 고려랑 맞물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고려 전기는 송나라, 고려 후기는 원나라, 조선 전기는 명나라, 조선 후기는 청나라랑 저희가 중국하고 이제 교류를 해요. 여러분 송나라는요 공부쟁이에요. 저는 송나라를 공부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쟁, 군인 이런 거 싫어하고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문치주의 사상이 뿌리내려 있고요. 덕분에 활판 인쇄술하고 화약 나침판이라는 과학적 기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군대적인 부분, 군인적인 부분에 대한 권력이나 군인을 키운다던가 아니면 군대를 양성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미약하다 보니까 이 몽골족이 송나라를 먹고 원나라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 몽골족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진출하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때 고려 기억나세요? 고려 전기는 이제 송나라랑 교류를 해서 뭐 송나라를 통해 가지고 뭐 병란도에서 왜 물건 서로 송나라랑 주고받고 고려 후기에는 왜 그 몽골한테 계속 지배받으면서 고려 기황후 기억나요? 기철 기황후 그때가 요때예요. 예, 요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명나라는 지금 보세요. 쭉 한족들이 나라를 세우다가 대부분 원나라는 이제 몽골족이 세워요. 이 몽골족은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는 한족이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어떤 그 기본 토대인 유교를 다시 발전시키고 유교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만드는데 이 성리학이 조선에 영향을 주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정화의 혹시 기억나세요? 정화향이 중국의 황관이었던 명나라의 황관이었던 정화가 아프리카까지 배 타고 투어를 해요. 이거는 바스코 다가마가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아프리카 희망봉 찍고 인도에 온 것보다 100년이나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배 타고 세계 투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이나 뭐 지리적인 지식, 그 다음에 나침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재반 상황이 좋았지만 그냥 아프리카만 찍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유럽 애들은 아프리카 찍고 아시아까지 찍고 식민 지배를 하기 시작하죠. 정화는 식민 지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애들은. 왜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라가 너무 커서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예요. 너무 나라가 커서. 그래서 굳이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하지는 않고 요것만 해요. 조공. 우리나라도 참 중국한테 조공을 많이 바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식민지는 아닌데 중국한테 때 되면 예, 돈을 갖다 내요. 즉 빵 셔틀을 당하는 거죠. 중국한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의 그 식민 지배는 아니에요. 그러나 빵 셔틀을 가끔씩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명나라는 왜 망하냐면 임진왜란 때문에 망해요. 진짜로. 예, 물론 그 전에 그때 당시에 왕이 조금 능력도 없었고 저쪽에 북쪽에 여진족, 뭐 몽골족, 뭐 여러 가지 북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힘이 약해지려고 할 때 세상에 임진왜란까지 일어나서 명나라의 국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틈을 타서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우죠. 여진족의 청나라는 또 우리나라랑 뭐와 관계가 깊어요? 병저우랑과 관계가 깊죠. 이 원나라랑 청나라가 이제 중국 역사에서 이제 외부 민족이 와서 세운 나라예요. 중국하면 한족인데 외부 민족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랑 청나라인데 이 원나라는 몽고인이 짱이다라는 몽고인 제일주의를 외쳤고요. 청나라는 한족을 지배하면서 그래도 한족을 차별하기는 하지만 적당히 밀당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을 해요. 여기는 한족을 고용을 해요. 여기는 한족을 되게 싫어하고요. 그래서 원나라는 생각보다 좀 짧게 끝나고 청나라는 조금 길게 가요. 나라가.
예. 그래서 어떤 지역을 지배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을 너무 핍박을 하면 또 나라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건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원리, 예, 흐름이에요. 어때요? 한번 흐름 잡아보니까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중국에 4대 발명품이 있습니다. 한나라의 종이와 송나라의 활판 인쇄술, 화약 나침반. 요게 바로 중국의 4대 발명품이고, 요 4대 발명품이 이제 유럽에 들어가면서 유럽 애들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 네 가지 때문에 변화와 발전을 겪지만 유럽이 훨씬 더 이거에 대해서 변화를 많이 겪어요. 활판 인쇄술로 신문을 만들고 신문. 그 다음에 신문과 성경책을 만들어요. 성경책 만드는 게 대박이었어요. 예. 그 신부님만 읽던 성경책을 일반 백성들도 일반 사람들도 읽게 될 수 있었던 게 이제 그 되게 대박이에요. 혈반 인쇄술. 화약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그 대포를 쏘는 그런 게 이제 발전하게 되고 나침반 때문에 바로 그 유명한 세계 일주 뭐 마젤란, 바스코 다가마 그다음에 또 누구 있죠? 바톨로무스 디아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게 이 송나라의 4대 아 진짜로 송나라와 한나라가 만든 중국의 4대 발명품이 유럽을 강대국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뭘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끝나면 안 돼요. 그거를 잘 응용하고 이용해서 그걸 발전시키고 그 사회에 잘 적용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중국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돼요. 자, 우리 2학기 때 본격적으로 배울 내용은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이거예요. 중국의 근현대사 중에 요거 배울 건데 자, 아태양 변이신이 뭐냐면 요거 바로 우리나라로 보면 이 아편전쟁이 우리나라로는 강화도 조약이고 여기가 우리나라로 보면 굳이 따지면 광무개혁? 예. 중국도 우리처럼 개화를 안 하려고 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중국은 인구도 많고 지잘난 맛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개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개화를 하게 됩니다. 개화를 하게 되면서 뭐 백성들이 힘들다는 우리 너무 힘들어요 하는 태평천국 운동. 요거 약간 우리나라의 동학 농민운동하고 비슷하고요. 요거 양무운동은 우리나라로 보면 온건개혁파의 개화 운동이고 편법자가 운동은 우리나라의 갑신정변하고 똑같아요. 자, 의화단 운동은 약간 동학하고도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그리고 신해혁명까지 요게 이제 중국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나열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다가 빨간색으로 한 이유는요. 이거 순서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낼 거예요. 선생님이 낼 건데 순서를 외울 때 좀 재미있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앞자만 딱 떼서 태양 변위신 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 느낌표. 태양은 똥의 신이다. 재밌나요? 좀 재미없나요? 저도 이러기 싫어요. 재미없는 말 하기 싫은데 유치하게 외우자고 우리가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태양은 똥의 신, 변의 신. 예, 똥이 변이죠. 여러분 이 태양은 가수 태양을 꼭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뭐 주변에 태양이라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빅뱅의 태양을 꼭 지칭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역사가 너무 외울 게 많죠. 암기할 것도 너무 많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선생님도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선생님 1학기 때 막 프랑스의 종단 정책이라고 하고 프랑스가 횡단인데 그쵸? 영국이 종단이고 근데 이게 버벅거렸잖아요. 너무도 많은 내용을 이제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머릿속에 헷갈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센스 있게 앞 글자만 따서 좀 재밌게 외워두면 이제 헷갈리는 게 좀 덜하죠.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외워주시라고 제가 좀 센스 있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바로 시험 범위, 2학기 진도 범위 및 시험 범위인데요.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것 같아요? 자, 아편 전쟁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편은 마약이에요. 마약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또 선생님과 함께 수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가볍게. 그리고 이제 위도랑의 댓글에다가 이걸 다루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중국사의 사건이나 단어를 댓글로 하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